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 AI나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많은 이제 IT 관련된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IT 관련된 이제 개발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건강 관리 영역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염증성 장질환 관리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있어서 같이 이제 공유를 좀 드리고, 또 이제 미래에서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는 이제 간략하게 환경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두 가지가 속하겠는데요. 이 두 질환 모두 급격하게 이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화된 생활 습관을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역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환경 요인이 질환 발생과 경과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이제 개개인에게 각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 생애에 걸쳐서 이렇게 노출되는 환경 요인에 따라서 염증성 장 질환의 위험도 그리고 예후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환경 요인들 중에서는 뭐 지역적 특성, 환경 오염도, 뭐 특징적 미생물 노출 등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운동, 흡연, 그 스트레스 관리, 위생 상태, 항생제 사용 등과 같은 요인들은 보다 더 개인이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요인으로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환경 요인들,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질병의 경과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생활 관리가 꼭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우선 뭐 만성질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이런 질환들이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당연히 의료비 지출도 증가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절실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좀 제한된 의료 환경 때문에 이런 이제 건강한 생활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래에 내원하셔서 보시면은 이제 매우 외래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좀 짧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적 제약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라서도 만성질환이나 여러 가지 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들에 대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이나 절주, 금연 등의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실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이제 의학 전문 지식이 좀 아무래도 많은 공부량을 좀 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지식을 습득해야 될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본인이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혈변이 생기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다른 특이 증상들이 생겼을 때, 이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응급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기다려보아도 되는 건지, 응급실을 가봐야 되는 건지, 또한 어떤 수준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막 궁금증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수준이 개인 병원을 가도 되는 정도일까? 아니면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꼭 찾아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제 진료과 및 의학적 판단의 어려움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이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의료정보 비대칭 속에 놓여진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제 스스로의 건강을 파악하고 또한 생활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조금 더 컨트롤 잘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병과 중증도를 좀 정확히 알도록 좀 판단을 돕고 또한 전문 의료진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케어 생태계를 좀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AI 자가 진단 그리고 스마트 생활 관리 솔루션이 탑재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다더 이제 개인이 어떤 영양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 운동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실생활을 그냥 생활을 살다 보면 본인도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마련을 하였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생활 관리 데이터들을 이제 실시간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본인에게 이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의료 환경에서 짧은 외래 시간에 이제 의료진에게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계열 그리고 통계적으로 자신의 질병 활성도 지금까지 관리되었던 식이, 운동, 수면 등 데이터가 전송돼서 일시적으로 그 동의하에 의료진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외래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인 권고 사항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약제를 복용하는 그 체크도 되게 중요하겠는데요. 그 약제 수능도 또한 외래 때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의료진으로서도 좀 더 적절한 약제 처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질환의 예후, 그리고 약제 반응 예측 연구에 있어서도 사실상 환경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가 같이 저희 의료진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이제 예측 연구가 되지 않는 점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보완돼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포함된 이제 그런 예측 그리고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후를 정확히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마트 생활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생활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건강 분석 그리고 전문 권고 사항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앞서 김슬지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식이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겠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미세 이제 영양소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 보충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어떤 식사를 할 때 그 성분 구성표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 기반인 식이 섭취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의 평소 식습관을 누르게 되면 그거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나오고 일일 데이터로 그냥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감각적으로 그냥 누르기만 해도 결국 내가 얼마나 함량의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또는 미세 이제 뭐 섬유소라든지 미네랄 등의 여러 가지 소량의 그런 영양소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식이 일일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체크하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질병에 대한 증상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계속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 개인 핸드폰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떤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때 그때쯤에 먹었던 어떤 음식들이 영향이 있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했을 때 이런 증상이 있고 안 좋은 증상이 있을 때의 그 건강 관리 시점에서 있었던 데이터들이 비교돼서 보이기 때문에 본인 증상에게 조금 더 적절한 시기를 좀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기는 어느 정도 입력을 본인이 무엇을 먹었는지 입력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평소에 이제 갖고 계신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의하에 이제 핸드폰에서는 모바일 만보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의 이제 활동량을 계속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도 이제 평소에 얼만큼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 안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수면 또한 자동적으로 모바일 수면 상태 자동 기록을 통해서 본인의 수면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스트레스 상태를 간략하게 파악하고 또 시계열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만성질환 관리, 즉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이제 증상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없으실 때는 사실 큰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증상이 생길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질병 활성도와 예후 예측,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연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건강 수치와 비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개인 특성 중에 개선 사항을 좀 더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생활 관리를 권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QR로 이제 단시간 연동을 통해서 외래 진료를 보실 때 본인이 입력했던 기록들을 의료진이 단시간 내에 시계열적으로 파악해서 좀 더 맞춤형 권고가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AI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복통이나 다른 염증성 장질환 관련된 증상도 있겠지만 다른 증상들이 생겼을 때 이거는 또 어떤 증상인지 얼마나 응급한 건지 얼마나 중증도가 있는 건지 등을 손쉽게 좀 파악하고
좀 더 의료적인 판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AI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와 연계돼서 자신이 이제 예측 질환 리스트, 추천 진료과, 케이타스에 기반한 응급도를 이제 제공을 받게 되고 의학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그런 의학적 지식을 얻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밴드를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밴드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조금 더 효율적이게 그 커뮤니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창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좀 더 궁금할 때 그거에 대한 좀 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추가를 하고 좀 더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커뮤니티별로 고유 채팅창이 있어서 사실 글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신속하게 물어보고 싶을 때 커뮤니티 채팅창에 그냥 글을 올리시면 채팅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데요. 사실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인 의료 칼럼과 최신 뉴스,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IBD에 관련돼서 최신 지견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을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이제 우리 닥터가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제 런칭 예정에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결국에는 개인 맞춤형 전문 의료 지식을 얻고 생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정말 신속한 대응을 해서 이제 예후에 있어서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식이, 운동, 수면 등과 같이 이제 일상생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